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GDP와 ADP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새벽 3시에 공개될 페이스북까지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오늘장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탈리아 관련돼서도 큰 불확실성 속에서 각 시장에 대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 함께 시청하시고 계시는데요. 유튜브 보시면은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활용이 가능하니까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액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보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정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장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정에 들어가면서 역시나 또 원유 재고 발표가 또 하루씩 늦춰지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원유 재고 발표는 내일장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요일장 신세계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또 이탈리아 이슈들이 외신을 좀 도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2시간 동안 오늘 세 분의 마스터들과 함께 합니다. 알찬 소식 그리고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외적으로 정말 이슈들이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 이슈들에 맞춰서 정말 종목들 간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외신 쪽에 실시간 뉴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 저녁 어떤 마스터님들이 또 오늘 수요일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세 분의 마스터님과 특별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마스터님들이 신세계를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주상 마스터님 그리고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조금씩 신세계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신세계 안에서도 좀 적응들이 되신 얼굴들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은 골든서클 박진서 마스터님부터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이번 주 한 주 네. 잘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 하셨고 하실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이시죠? 하실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지금 중반이잖아요. 수요일장이기 때문에. 자, 오늘 중반에 대한 뭐 점검과 함께 앞으로 남은 그 날에 대해서도, 기대하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주상 마스터님도 네,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주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일단 이탈리아 쪽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사태 관련해서 이전에 또 그리스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실 텐데 주상 마스터님이 또 꼼꼼하게 파헤쳐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헤르메스 마스터님도 오늘 여전히 함께 합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이찬유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쭉 흐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뭐 유로도 그렇고 뭐 오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새에 있었던 이슈와 그리고 현재 부근에 대한 이슈들 어떻게 시장에 접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든든하게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세 분과 이어갈 텐데요. 현재 시각 10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S&P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어제장에 좀 꽤 크게 밀린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는 아랫꼬리를 달리며 좀 지지가 됐고요. 음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소폭 반등하면서 현재 2,700선 회복이 됐습니다. 2,700 1.25포인트 선으로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역시나 어제장에 좀 밀렸고요. 아랫꼬리로 지지가 됐고 오늘장은 다시 좀 약한 반등 이어갑니다. 6,958.50포인트 선으로 0.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보시죠. 자, 유로 어제장에도 정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종가는 1.16달러 이탈된 1.15 5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자, 현재 부근에서는 강하게 좀 반등 나오면서 1.16달러는 일단 회복이 됐습니다. 1.16 400달러 선으로 0.73%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어제장에 거래하셨던 분들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위아래로 꼬리가 달렸고 변동성도 꽤 컸고요. 자,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일어나면서 1299.9달러 선으로 0.1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오랜만에 반등이 있었고 현재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 이어가면서 67달러 선 다시 회복이 됐고요. 하지만 66달러 후반과 67달러 초반 간 공방을 벌이면서 현재 0.19% 상승세 보이고 있는 67.0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에 꽤 많이 밀린 가운데 현재 모두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 반등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FX도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가격대에서 오늘장에 의미 있는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2.3%를 약간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미국의 5월 ADP 비농업 고용 지표가 17만 8천 명으로 예상이 되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모건 스탠리의 보도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투자자는 약세 포지션으로 이제 돌아서야 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계속된 달러 강세 흐름은 제한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글로벌 달러 지수가 94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투자 심리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펀더멘털 등을 모두 고려한 예상치라고 하면서 안전자산인 엔화의 강세가 이 달러 약세를 이끌 것이라고 관측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5월 경기 체감 지수가 112.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12를 소폭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 5월의 실업률이 5.2%를 기록하면서 통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네, 그리고 독일 4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2.3% 상승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불안이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유로 달러 환율은 오르기가 버거울 것이라고 코메르츠방크가 진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코메르츠방크는 일부 구간에서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낙관적으로 나온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은 이 전일 급락세에서 벗어나고 약간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어서 CNBC의 소식입니다. 네, 이탈리아가 제2의 그리스가 될 수도 있다. 즉, 유로화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 사태가 한층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그리스 채무위기가 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지 10여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 유럽의 금융 시스템과 또 유로화의 운명에 대한 공포감을 다시 불러왔다고 매체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켓워치는요, 이탈리아의 위기를 주식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 마켓워치의 한 칼럼니스트의 발언에 따르면 이 증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부채 부담이 크고 또 정책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통화체제의 변화 얘기까지 나온 국가는 이탈리아가 사실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주식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느끼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주가가 뛰고 또 오히려 이 종전 대비 더 상승해 왔다고 이 칼럼니스트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은행들이 이탈리아의 이 정치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은행 쪽에 가장 큰 타격이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유로존 탈퇴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 근본적으로는 유럽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시장의 반응은 유럽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실 은행 시스템 문제는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이 말하지 않는 방안의 코끼리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지금까지 유럽 중앙은행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줬지만 이탈리아 사태로 투자자들은 이 근본적인 취약성을 깨달은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방안의 코끼리라는 뜻은요, 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또 모두가 말하지 않는 문제를 뜻합니다. 그만큼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유럽 은행권의 취약성은 이 은행들과 또 유로존의 불완전한 이 기관들과의 이런 서로한 관계도 한몫하고 있고 또 유럽 중앙은행이 그동안 위기를 좀 덮어온 측면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멋대로 무역 정책과 또 이탈리아의 혼란이 더해져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의 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고율 관세 유예가 다음 달 1일로 종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나 혹은 쿼터 적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따라서 이 조사를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조사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이 독일이나 영국, 유럽의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어제 밤에 속보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25%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계속 강행해서 그 리스트를 6월 15일까지 완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 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 상호 관세 부과 보류를 한 지가 불과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이 열흘 만에 이렇게 합의를 번복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고 또 시장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불안해짐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또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임의적인 또 무역 전쟁까지 겹쳐서 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시장과의 대결을 고집한다면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진단을 했습니다. 또 주가 상승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고 또 사실 이 부분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매체는 덧붙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 두 가지가 나온 상황이죠. 미국의 1분기 GDP는 성장률이 2.2%로 월가 예상치 2.3%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 수치고요. 역시나 ADP 비농업 고용지표도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면서 17만 8천 명으로 나왔다라는 점까지 제가 고용지표까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저녁은 항상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특별하게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실시간 리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목요일과 금요일장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세 분의 실시간 리딩 방송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목요일장과 금요일장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이 세 분의 유료 방송 시청권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7일간의 무료 체험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바로 세 분의 무료 체험권, 유료 방송 무료 체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분과 함께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이탈리아 혼란이 잠시 소강된 상황 속에서 증시는 하락이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어제장에 대한 하락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고 소폭 반등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S&P 500 지수는 2,700선을 회복함과 동시에 2,702포인트 선까지 0.3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역시 어제장까지 큰 폭의 하락 이어졌고요. 이탈리아 연정 논의 재개에 반등 시도하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1.16달러를 회복을 합니다. 1.1642 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도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7월물이고요. 사우디와 러시아 증산 논의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크루드 오일 가격대입니다. 자, 어제장과 오늘장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 반등하면서 67달러 초반대 가리키고 있는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8월물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달러 강세 혼조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도 좀 큰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죠. 현재 부근 1,300달러 다시 회복이 되면서 1,30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유로 FX, 크루드 오일과 골드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어제장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본장에서도 역시나 하락 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유로존 안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부분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증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옆에 계신 박진선 마스터님 업이고요. 주상 마스터님 다운이고, 헤르메스 마스터님 관망이시고요. 그리고 외신 쪽에서도 관망. 저는 다운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정말 지수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대로 모두 다 나온 상황인데, 박진선 마스터님 지금 마스터님 중에서는 업을 홀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이전에 나와 주셨을 때도 업에 대한 의견 상승 랠리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드렸잖아요. 네, 여전히 뭐 같은 흐름이실까요? 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그 협상은 진척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계속 점진적으로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는, 계속 그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저는 접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 관점이면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신 계속 모아가신다는 부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매수적인 관점,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는 랠리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으로 떨어질 때 이 매수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지난주에 의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의견이시네요. 저번 주나 계속 지금 여기 제가 출연한 지 한 3주 동안 솔직히 지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2,700 초반에서 계속 가두리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미중 협상이 마무리되면은 미국이 가장 큰 수혜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는 변함은 없고요. 모든 그 투기 자본이 좀 더 쉬는 곳보다는 미국 쪽으로 좀 더 갈 수밖에 없는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나 아까 S&P에서는 음식료 여러 가지 셰일가스 그런 업체들이 계속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지수에 대해서도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모아갈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업에 대한 의견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옆에 계신 주상 마스터님의 의견은 다운입니다. 완전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장기적인 의견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저는 박진서 마스터님 의견에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단은 이탈렉시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탈리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해당하는 차트의 위에 상단 부분은
미국의 아이쉐어즈에서 나온 이머징 마켓에 대한 차트고요. 아래는 미국 지금 SPDR 쪽에 스파이라는 ETF, 미국 ETF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이머징 마켓의 지표인데 보시면은 이머징 마켓의 지표가 달러 약세에 이어서 지금 계속 고점을 낮추네요. 예, 저항을 맞으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쉽게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S&P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5월 14일까지만 해도 이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머징 마켓하고는 달리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구나. 미국 증시가 이런 모양을 보여서 미국 시장은 이번 영향에서는 그래도 이제 디커플링 현상으로 별도로 따로 상승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일단은 다시 이 지금 저항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저항을 이렇게 다시 뚫고 내려오면 이 지점이 일단은 저는 매도 자리로 다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제 사회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도 빠르게 먼저 선 자금 탈출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 뒤에 선진국의 후 자금 탈출이 지금 이어지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지금 살짝 우려감이 좀 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선물 같은 경우 무려 계약이 17,000 계약이 나왔습니다. 예, 환산을 하면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계약을 파생 상품으로 베팅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상당히 약세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깔려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면이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지수는 약세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이머징 마켓, 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자금 유출과 지수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는 단계적으로는 이런 선진국 S&P 500 같은 지수에 대해서 이제 큰 지수로 자금 이탈이 연이어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뭐 오늘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현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정말 꽤 많은 물량을 쏟아낸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주상 마스터님도 상승 랠리 뭐 기대한다라고 하셨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매도세 나올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올라왔어요.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도적인 포인트가 가격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어떨까요? 지금 일단은 네네. 지금 이건 국내 선물에도 일단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초에 가격이 추가 하락이 있다면 그 지점마다 분할 매수 접근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그 비는 피하고 가자라는 그 전략이 일단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증시 네. 역시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2,700선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잠시 후 개장 이후에도 가격적인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일단 장기적인 랠리와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가격대 빠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관망을 네, 오늘 세 분의 마스터님 지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볼 수 있게 됐네요. 관망 들어볼까요? 네. 뭐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네. 매수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관망을 든 부분도 있고요. 뭐 그런데 일단은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S&P 500을 매도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크게 흘러가진 않다가 이제 어제 그제 해가지고 좀 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잡았던 포지션 같은 경우는 2,920선에 매도를 들어간 게 아직도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매도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네.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도 좀 빠지기를 바라는 시각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2,720 뭐 아래쪽에서 이제 맞고 빠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로 봐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뭐 차트를 보시면은 29일 날이었죠. 29일 날 같은 경우도 다시 내려와서 이 부분 2,720선 돌파하지 못하고 좀 빠져버리는 모습 나왔거든요. 뭐 이 부분 보고서 이제 이탈리아 문제들 불거져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700 아래쪽으로 진행됐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왜냐? 그동안 이제 위쪽에서 횡보 라인이 좀 있었긴 했지만 2,700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는 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들, 이머징 마켓 얘기도 하셨지만 그쪽 상황도 봤을 때에도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바로 세게 올려주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약세를 보지만, 이제 뭐 큰 흐름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전부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 뭐 전략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전략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매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매도를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차트를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 저점 라인들 지지력 보여주는 라인대에서 이제 보여주는 게 역시나 2700 라인입니다. 2700 라인을 뚫고 내려와서 2700 라인 뚫고 내려와서 2695 라인대 아래쪽으로 밀려서 다시 위쪽 2700 라인 저항 맞는 거 본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도가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관망 의견이니까 매수 쪽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들어 올려서 간다라고 하면은 2707 라인입니다. 이 라인 때 이제 계속적으로 어제장도 그렇고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가는 듯 하더니 맞고 떨어졌거든요. 유럽장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2707 라인 때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접근. 근데 매도보다는 매수를 좀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전국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한 20틱 정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아래쪽으로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밀린다고 하면은 뭐 2680선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위아래 쪽으로 좀 애매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 위아래 쪽으로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적인 우위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2700선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00선을 이탈이 되고 2695까지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도 여전히 270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매도적인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뭐 반대적으로 매수 쪽으로도 2707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탄다면은 매수 쪽으로 보셔도 좋다. 단 좀 짧게 보셔라라는 말씀과 함께 20틱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매수 쪽보단 매도 쪽으로의 더욱더 우위가 열려 있는 만큼 일단 뭐 틱수에 대해서는 매도 쪽으로 긴 목표가 2680포인트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 랠리 쪽으로 다들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탈리아 쪽에 대한 사태가 지금 불거지면서 이전에 그렉시트, 이 그리스에 대한 사태와도 좀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때는 생각보다 꽤 장기화가 되면서 시장의 길게 흐름을 좀 주도를 했었던 상황인데, 세 분께서는 그렇다면 이탈리아 사태 관련해서는 좀 빠르게 속히 뭐 해결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왜냐하면 지수에 대해서는 뭐 상승 랠리를 보시니까 장기화 쪽으로 안 보시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뭐 박진선 마스터님 이탈리아 사태 관련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실까요? 네. 그 미국은 미국에서는 이탈리아 문제는 별 영향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지금 더 미국은 지금 뭐 중국에 대한 그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뭐 이제 농산물 뭐 수입 뭐 서비스 개방 확대 뭐 항공기 뭐 그런 부분에서 수출 물량을 계속 확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별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로존이 좀 더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탈리아 사태가 유로존 안에서에만 국한될 것이지 미국에 대한 지수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 관련된 변수가 미국 지수에 더욱더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주상 마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일단은 마스터님의 의견과 마치 일맥상통합니다. 그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IMF 당시를 좀 들여다보면은 1998년도였죠. 굉장히 대한민국 증시 같으면 10분의 1 토막이라는 전설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 지금 미국 지수를 보면은 거의 10%도 하락이 채 안 나옵니다.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단 유로존도 제가 봤을 때는 9월 총선까지는 불확실성이 일단 지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계는 하되 미국 지수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크게 장이 빠진다면 그 지점을
매수 찬스로 삼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역시 저가 매수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로 일단은 지금 현재 독일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금리가 무려 300bp가 벌어집니다. 대략 3%가 벌어지는데 채권이 이 정도 가격이 벌어진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지금 현재 위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국가와 주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일단은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일단은 영향은 제한적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영향력이야 모두 경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마련이지만 그 안에 문제로만 국한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헤르메스 마스터님 어떠실까요? 지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브렉시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많이 뺐어요. 국내 선물을 굉장히 많이 뺐고 저 같은 경우는 함께 하신 분들 오늘 매도 포인트를 잘 잡아서 수익을 많이 낸 상황이거든요. 5월로 이제 또 가져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미장 같은 경우도 제가 포인트 짚어드린 부분, 이럴 때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번씩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지나버린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잘 잡으신다라고만 하면은, 매도든 매수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익을 보는 건 그렇게는 어렵지 않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황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도 단기적으로 봅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밀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일봉을 보셔도 아래쪽 지지라인 나오는 부분에서 2600선을 깨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이탈리아에 대한 사태 함께 좀 의견을 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 박남규 캐스터의 의견도 역시나 관망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어제 이탈리아 때문에 또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약간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렇게 외신 쪽에서는 상승이다, 하락이다라고 단언할 수 없을 만큼의 계속 엎치락뒤치락 혼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반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이탈리아 전국이 금융시장에 아무래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야기도 같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스페인 총리 불신임 가능성도 더해져서 지금 유로화에 큰 압박을 주고 있고 그만큼 이 불안이 이 정치적인 혼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를 9월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만약에 이번 여름에 다수 선거가 치러진다면 아무래도 그런 위협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또 보고 있고요. JP 모건의 또 한 이제 전문가의 발언에 따르면은 사실 이탈리아의 파산 위험 자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면서 이탈리아는 이 경제 전반적인 붕괴 이전에 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없고 사실 이런 일 자체는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제 마켓워치 또 보도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유럽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가중될 것이고 지금 환매와 저가 매수 때문에 증시가 살짝 다시 상승 견인을 했지만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긍정적인 이런 반응들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역시나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2년물 다 30년물 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탈리아 이슈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마켓워치에서 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탈리아 관련 이슈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총선, 그리고 이어서는 유로존 탈퇴, 그리고 4번째는 주변국의 패닉, 그리고 이어서는 이 신용 등급의 하락 우려, 그리고 마지막 이탈리아 국채 입찰,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조기 총선은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름이나 가을 정도의 조기 총선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지만 이르면 7월 말에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대통령이 지금 경제장관의 지명을 거부하고 또 새 총리를 또 지명을 했었죠. 하지만 이 다른 양당이 이 그를 신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즉 조기 총선은 아무래도 당겨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브렉시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탈리아의 지금 이제 연정이 EU와 대치를 하는 이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탈퇴 가능성조차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영국도 이전에 그 유로존 탈퇴에 대한 투표를 했었죠. 지금 이탈리아 역시 일종의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세 번째는 주변국의 패닉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이탈리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불신임 투표가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혼란의 가중에서 또다시 뭔가 이번 주 내에 뭔가 또 사건을 일으키지 않을까, 주변을 이제 둘러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지금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무디스가 진단을 했었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신용 등급이 막 떨어지면 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국채 매도에 동참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에서 이탈리아 국채가 제외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탈리아의 채권 매입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된 이탈리아 재무부의 국채 입찰도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 그대로 영어식을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28일과 29일에 이뤄질 2년물과 또 6개월물 입찰에서는 수요가 좀 약했다는 점에서 30일도 아무래도 이 수요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탈리아 재무부가 30일에 5년, 7년, 10년 만기 국채를 최대 60억 유로 어치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금 둘러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오늘 좀 길게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켓워치에서는요, 아까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 위기를 주식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닝 이슈 때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부채 부담이 크고 이런 정책적인 한계에 도달한 게 이탈리아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경계감을 느끼고 즉각 반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국가들도 주가가 뛰고 오히려 더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 관련 국민 투표를 실시를 했을 때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다가 한 이제 8거래일 말에 바로 이 투표 이전 수준으로 올라갔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탈리아 상황은 영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영국 때처럼 반응을 하는 것이 좀 정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이때까지 분석을 보면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을 하고 평균 6개월 이내에 더 높아지는 경향이 지금까지의 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반사적으로 지금 위기가 있다라고 해서 주식을 팔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런 시장의 공황 상태를 이용해서 더 사모해야 된다라고 지금 마켓워치는 보도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10년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그리고 독일 국채 10년물과 이렇게, 금리 차이가 3.2%포인트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또다시 무정부 상태에 빠졌죠. 이게 국채 투매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그래서 지금 사실 아시아 신흥국도 지금 역시나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중국 관련 미국과 중국 무역 이슈 얘기입니다. 지금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50억 유로 달러에 관련돼서 25% 관세 부과의 리스트를 6월 15일까지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치는 부과는 바로 진행을 하겠다고 백악관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역시 외무성 쪽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트럼프에 대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지금 자기 나라의 신용과 명예를 또다시 소모하고 낭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 좀 표현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장군을 보내고 홍수가 밀려오면 흙으로 똥을 쌓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강력한 조치로 정당하게 이익을 지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전에 러시아까지 만나서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러시아 소식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지금 혼재해 있는 만큼 지금 지수 역시 반복을 하면서 좀 당분간은 좀 관망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관련돼서는 많은 나라들의 이슈가 걸쳐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지수에 대한 의견 다양한 외신 쪽에 있었는데 박진서 마스터님이 네, 아니 제가 참고로 제가 좀 살을 보태자면은 그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거 지금 금리가 급등 사태가 계속 나면은 지금 우리가 또 전체적인 세계 경제로 봤을 경우에 그 자금이 미국 국채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거든요. 네.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국채가 점진적으로 지금 그 사건이 터지고서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투자에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 자금은 꼭 국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꼭 좀 더 안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요즘에는 좀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들 지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미터로 국채에 대해서도 함께 보시면 참고가 잘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제 실계좌로 그냥 옥수수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떤 걸 들어갔다고요? 옥수수를 한번 옥수수요, 농산물.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냥 제가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군이 있는 해외 선물인데 오늘 또 옥수수에 대해서 매매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매 팁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간 정말 시간 빠릅니다. 현재 10시 40분 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0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자, 오늘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에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볼게요. S&P 500 지수 일단 상승 탄력 높여가면서 2,706포인트까지 돌파합니다. 0.52%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 올려가면서 6,96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1.16달러 회복된 이후에 초반대의 흐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달러 회복과 함께 지지가 되면서 일단 1,300달러에 대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7달러 회복된 이후에 초반대 가격대까지 올라왔고요. 67.3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일단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이탈리아 혼란 소강 속에서 상승으로 출발이 본장에서는 된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주신 세 분의 마스터님인 만큼 지금 개장한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헤르메스 마스터님 일단 관망 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위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어떨까요? 지금 항상 이제 정강 후약 장세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저는 국내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장 초반 움직임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갇힌 구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00과 2,71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와서 그때 접근을 해야지 지금 상방으로 움직이곤 있지만 확정적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는 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장 초반의 흐름을 통해서 뭔가 확정을 하시고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가신다든지 일단 선택을 하신다면은 아직은 좀 이른 선택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개장한 이후 10분 정도
일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상마스터님도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예, 저는 일단은 아까 좀 처음 네. 이야기한 대로 매도 의견을 일단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 일단은 지금 떨어지네요, 다시. 예, 매도 포지션도 일단 붙잡고 있는데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30분 차트로 봉 600개 기준이고요. 이게 딱 이제 열흘짜리 10데이 차트인데요. 보면은 저점이 과거 일단은 저점이 맞아 떨어지는 이 지점이 오늘 지금 현재 딱 상단에 2,709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격까지 지금 장 초반에 빠르게 지금 상방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만약 지금 하방으로 2,700이 무너진다면 오늘 일단은 강력하게 매도를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의견을 굽히고 상방으로 매수를 봐야 된다면 최소 2,709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 한 위아래로 5포인트 정도 방향성이 확보되면 그 방향으로 오늘 원웨이에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을 시작은 했지만 그 탄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두고 보신 이후 매도적으로 더욱더 우위 보시는 의견 동일하다라는 말씀과 좀 세게 나온다고 오늘 지수에 대해서 좀 원웨이로 세게 나올 수 있는 추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2,700선 이탈 시 강력한 좀 매도 관점으로 보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박진서 마스터님도 지수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있을까요? 추가적인 건 없고요. 네. 저번에는 계속 제가 그 모의를 했는데 오늘은 네. 그냥 제가 실계좌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옥수수로 실계좌 또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 결과와 함께 과정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개장은 본장에서는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개장 이슈는 외신 쪽에서는 또 개장 소식들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네, 지금 개장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증시가요, 이탈리아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약간은 완화된 모습 속에서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진정이 된 듯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지금 외신 쪽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150포인트 정도가 상승 출발을 했고 S&P 0.5% 정도 또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0.4% 그리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정치적인 이슈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 기업 실적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뒤로 밀려난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국채 금리들 같은 경우에서도 치솟았던 이 금리가 조금은 완화된 모습이다라고 소폭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2년물 국채도 지금 1.69% 떨어졌습니다. 원래 2.1%까지 올랐었는데 라는 이야기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또 특별한 소식이라기보다는 일전에 너무 갑작스럽게 시장이 놀랐다가 약간은 지금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역시나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발언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고 또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고 또 무조건 긍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섣부르다라는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관해서 어저께 또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는데 이제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도 집중되고 있다. 어떤 아이템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이것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지금 베이징에 도착을 한다. 이런 이야기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자세한 소식들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대로 또 저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사태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들려드릴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세계 1부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 1부가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유로 FX와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다양한 이슈 점검과 함께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특별하게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이죠. 목요일과 금요일장에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세 분의 마스터님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7일간의 무료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다양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세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